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여기서 입을 연다는 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 분들이 흔히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옛 선사들이 흔히 했던 말이 여기서는 입만 열었다면 상신실명이다. 몸을 잃고 목숨을 잃는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더니 소음이 더 심한 것 같네요. 예, 아마 우리 공부 모임의 정체성을 우리 공부방이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속에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가운데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이제 일으키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잘 들려요?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분명히 그게 자명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여기서 입 벌리기가 그렇게 힘든지 차마 말하지 못하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소식이 자기 본인한테 분명하실 겁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읊던 송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피나도록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라는 그런 송구가 있거든요.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이 없다.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피나게 울어봐도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무리 봄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자 떠들기 전에 이미 봄 소식은 완연하고 이건 스스로한테 자명한 겁니다. 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항상 자기를 따라두고 바깥에서 찾는 그게 우리의 근본 문명이거든요. 이원성이라고 하는 거, 둘이라고 하는 거, 이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보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타락하게 됐다라는 기독교 신화하고 다른 게 없어요. 결국 분별. 우리가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서 따로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인간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 놀라운 지능을 가진 인간들의 자기 반성적 의식이 그 자기 반성적 의식, 반성이란 말이 돌이킬 반의 살필성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타자화한다는 소리예요. 이 인간을 비롯한 강아지나 돌고래, 코끼리 정도의 고등포유류만이 이런 자기 반성적 의식이 있어요. 나머지는 자기를 의식 못해요. 그게 자기를 의식 못한다는 게 무화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린애들이 왜 행복하냐? 왜 고통도, 여러분 아기 때 뭐 부모님 말로는 뭐 크게 수술을 했다, 뭐 했다, 뭐 죽을 뻔했다 했지만 아무 기억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반성적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자기 반성적 의식이 뭐냐면 그게 자아의 탄생이거든요. 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게 되는 거. 여러분도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부터 자기를 의식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기억이 뭐예요? 최초의 기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뭐 그냥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다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잊혀지지 않는 유년 시절의 최초의 기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 중요해요. 그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그걸 꼭 물어보거든요. 최초의 기억. 그게 이제 여러분의 성격이라든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거울 기억이에요. 거울 기억. 거울 보고 놀랬던 기억. 희한하게 그 기억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요. 제 기억에는 그 플라스틱 빨간 테두리 있고 이렇게 거울대에 이렇게 돌아가는 조그만 거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몇 살 때예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요렇게 돼 있는 거울을 내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억도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기억은 선명해요. 몇 살 때인지도 모르겠고 좌우지간 그때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그 느낌이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 기억을 상기할 때의 분위기나 그거에 의해서 기억이 왜곡돼요. 그래서 기억을 믿으면 안 되는데 좌우지간 반복적으로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제 책에도 쓰려고 했고 했던 건데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난가? 라는 최초의 자기를 의식하게 된, 그래서 아마 그 기억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모양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다 내가 없었어요. 잘하는 게 없었어요. 자기를 의식 못했다니까. 아이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를 의식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어머니랑 동일시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애착 같은 건데, 근데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자기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모든 고통의 근원이에요. 자기가 이제 한정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서. 근데 이제 이 공부를 조금 해보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그게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의 몸과 하나의 의식으로 의식된다는 게, 이게 아직도 선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아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본래 없는 거고 우리는 엉뚱한 걸 나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내가 없다라는 건 나는 대상으로서 없다예요. 그게 오온이 공하다. 오온은 내가 아닌다란 말이 그거거든요. 대상으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아를 유와 무아의 그 대립상 가운데 반대, 유아에 대한 반대로 무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착각, 그건 또 다른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진정한 무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있다 없다를 초월한 얘기예요. 유무를 초월한 게 그게 중도예요. 내가 있다커니 없다커니를 초월해 있어요. 그게 진정한 무아인데,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을 자기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선문에서 말하는 전체 자기, 대하라든지 참사람이라고 자꾸 참나, 진인, 진화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대상으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대승불변의 선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건 아트만 사상 아니냐, 어떤 상주론이나 어떤 아트만이나 브라만 같은 어떤 정신적 실체를 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의식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 하는 건 어쩌면 대상에 대한 거예요. 대상에 대한 거. 대상만 있다 없다 하는 거지, 지금 이 진정한 이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그 무엇은 우리가 이게 언어 때문에 그럼 그 무엇, 그게 진화라는 어떤 것이 있겠네라고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라. 이게 아니라니까 저쪽으로 건너뛰어서 그 어떤 거, 그거 정신적 관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큰 스님이 주인공 하면 그 주인공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불교 아니에요. 마구니 소리 듣는다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전부 실수하는 거예요. 개념, 그 아르마리야, 아르마리. 이름을 쓰지만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무엇은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 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데, 있는데 아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못 느끼는 감각적 느낌 갖는 거 아니에요. 갖는 거 아니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거 깨달은 사람하고 못 깨달은 사람하고 감각적으로는 차이 없어요.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감각을 다르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정견, 바로 본다는 게 뭐냐면 그 말은 바로 본다라는 말은 중생들은 바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감각에 가로막힌다. 예. 생각에 가로막힌다. 제일 중요한 게 생각, 느낌입니다. 상수에 무조건. 그게 가로막혀서 그것의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여기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의식함으로써 자기를 의식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분리거든요. 나를 의식한 순간 우린 자동으로 전체 현상으로부터 내가 의식되잖아요. 분리돼요. 우리의 강한 이 자아감, 주체의식은 어디서 오냐면 강렬한 신체 감각과 강렬한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강렬하게 느껴지니까 그래 이게 나야라고 강렬하게 애착하고 붙잡은 거예요. 우리 원래부터 그렇게 붙잡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동일시되고 나도 모르게 이거는 너무너무 강렬한 거예요. 예?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아무리 공부 잘 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당장 몸에 이상이 있어 보십시오. 그때 두려움 뭐 일어날 겁니다. 예?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고뇌가 왔을 때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려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리 법칙이에요. 우리 현상계는 엄밀하게 물리 원칙을 따르거든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저는 완전 문과 체질이라 수학 과학 시간 거의 졸다시피 했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인가 선생님 들었던 비유 작용 반작용이 딴 거 아니다. 내가 센 힘을 가지고 벽을 주먹으로 치면 내 주먹이 아픈 거다. 내가 힘을 가한 만큼 내가 고통을 받는 게 작용 반작용 봅시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는데 그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크기는 고통은 객관적이질 않아요. 네? 사람마다 다 고통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집착하느냐. 그게 집성제거든요.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의식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이 무명, 분리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 무명으로 인해서 뭐 행으로 인해서 시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아가 탄생하고 자아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바람에 다른 나머지와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그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거예요. 소외감이라든지 우리가 이상하게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이상한 느낌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완전하다 이런 느낌을 못 느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느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마약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모라의 상태에 빠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이 공부,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감각의 변화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 명상 속에 산매에 자꾸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담배라든지 각종 어떤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감각 변화를 통해서 어떤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 그 오온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감각과 생각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등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 그거는 조금만 이제 살펴보면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해할 때 보면 너무 단순해서 픽 웃음이 날 정도예요. 이거 뭐 아무 이해할 것도 없잖아. 이해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단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렇게 어이없이 단순한 거였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접적인 감각으로 이 직접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건 제가 감각이란 말을 썼지만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거,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하면 느낌이에요, 느낌. 제일 우리한테 와닿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모든 건 느낌이다.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전부 다 느낌이다, 느낌. 그걸 각이라는 말로, 알아차린다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아는 거고 안다는 것은 일종의 느낌이에요. 일종의 느낌. 네. 그게 더 직접적이에요. 생각은 2차적인 거고 느낌은 직접적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냄새로 탁 와닿고 피부에 와닿고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이는 어떤 것, 들리는 어떤 것 이렇게 대상에만 집중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느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느낌 그 자체. 순수한 느낌 그 자체. 그게 순수한 각성. 뭐 서구인들이 퓨어 컨셔스니스, 순수 의식이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심. 뭐 유식에서는 이걸 백정식. 하얗고 깨끗한 의식이라고. 그 퓨어 컨셔스니스의 한자 버전이지. 근데 그게 개념이란 말이야. 그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직접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몰라봐. 그게 아직 눈을 못 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참 이게 딴 거 할 필요 없네. 저 소리 자꾸 들리잖아요. 자, 소리 잘 봐요. 소리. 관하세요. 이게 관. 자연스럽게 관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선풍기 소리. 선풍기 소리 들리죠? 자, 우리는 저 소리가 지각이 되기 때문에 선풍기 소리가 공간적으로 저기 있고 선풍기 소리라고 다른 지금 이게 귀뚜라미 소리인가? 창가에 그다음 차 소리하고 저게 다르다고 자꾸 그래요. 그 모양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각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시각적인 것도 똑같고 청각적인 것도 똑같고 촉각적인 것도 다 똑같아요. 이거 감각으로 경험하면 빨라요. 자, 풀벌레 소리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언어, 개념, 분별에 얽매여 있는지 이걸 사람들이 잘 분간 못해. 자, 지금 풀벌레 소리가 있어요? 있죠. 들리죠? 근데 이거 말로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 조심스럽게 말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듣고 있다는 경험은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듣고 있다. 무엇을 듣는 게 아니라 대상이 없는 듣고 있음. 대상이 없는 듣고 있음. 그게 도예요. 자, 이거 말로 표현 못 하겠네. 난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입으로 떠들려니까 안 되나요? 왜냐하면 경험은 분명한데 지금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소리는 들리죠? 소리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소리를 지금 버스 소리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저 엄청나게 시끄러운 버스 소리든 희미하게 저 소리 때문에 가려지는 귀뚜라미 소리든 아니면 지금 저 소리들 때문에 제 목소리 때문에 저 선풍기 소리 이제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막 뒤섞여 있어서 복잡해서 우리는 거기서 길을 잃고 있는데 무슨 소리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볼 수 있으면 그게 견성한 거예요. 듣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 저 모든 소리가 듣고 있는 성품의 현현이다 이거는 거예요. 듣고 있는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성거사님 스타일로 해볼까요?
저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고.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그러면 저기요, 창밖을 가리킨다고. 예. 그게 뭐냐면 모양을, 대상을 쫓아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저런 건 잘 알아요. 이렇게 컵은 어디 있어요? 여기요. 버스 소리 어디서 들려요? 저기요. 하면서 여기 저기 왔다 갔다 대상 따라 경계를 쫓는데, 예를 들면 컵은 어디 있어요?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요,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아니, 묻는 사람 귀싸대기를 때려버리든지. 컵이 어디 있는, 컵의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준다고. 소리 어디 있어요? 하면 코를 확 비틀어 버린다고. 여기 있다고. 왜냐하면 대상은, 모양은, 예를 들면 아무리 해도 귀뚜라미 소리는 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이래. 이게 듣고 있는 건 줄 몰라요. 전체가 듣고 있는 줄 몰라요. 이 듣고 있음이 이게 모양이었거든요. 그래, 투명하고 텅 비고 공적한 성품이라고 말로는 표현하는데, 말을 책에 아무리 밑줄 긋고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자 그 헛방이에요. 개념이라. 그러니까 체감해야 돼요. 아, 이게 그 성품이구나. 아, 성품이란 모양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양 없는 걸 보고 소리 없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있는 성품 속에서 소리가 있는 게 아니야. 듣고 있는 성품 속에, 우리 수학 시간에 뭐 벤 다이어그램 그리잖아요. 그럼 이게 듣고 있는 성품입니다. 예를 들면 칠판 전체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건 귀뚜라미 소리, 요건 버스 소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마치 경계 테두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테두리 있어요? 저 귀뚜라미 소리에 테두리가 있냐고. 듣고 있는 성품과 귀뚜라미 소리가 분리되는지 잘 한번 들어봐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걸 내가 듣는다라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도 이 듣고 있는 성품 속에 있어요. 이걸 합쳐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6레이어, 6층으로 돼 있어.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냄새 맡고 있음, 맛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우리 육근 육식이라고 하는 6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6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야. 지금 보는 이 자리에서 듣지 않아요? 이 컵 보이는 이 자리에서. 자, 컵이 있는 이 자리에 컵이 등장하는 이 자리라는 거, 컵에만 우리는 관심을 둔다니까. 봐요. 여러분, 성질 급해 죽겠네. 응? 여러분이, 아이씨.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다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입 다물고 계셔서. 잘 봐요. 이렇게 척하면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대상에 꽂혀서 그런데 잘 봐요. 이 컵에 무슨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컵을 보고 있다는 것에 특별한 느낌이 있냐고.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린 컵, 흰색, 모양,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만져봤던 종이컵의 질감들이 이걸 보는 순간 확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독자적으로 일단 착각하는데 그게 전부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망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본다는 맨 느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컵이란 대상에 이제 속아가지고 뭐냐면 보고 있다는 이 투명한 느낌을 놓쳐요. 그리고 이 분별 속에 따라가는데 실제로 이 컵이 보임으로써 우리한테 말로 안 되네. 이 컵의 존재가 우리한테 증명해 주는 건 뭐냐면 보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자각이라고. 그러니까 도가 뭐냐면 컵을 들어 보인다고. 왜냐면 보고 있는 걸 드러내 준다고. 그럼 봐요. 이 컵이란 대상과 상관없어요. 보고 있다는 게 분명한 사람한테는 컵하고 컵이 있는 거하고 컵이 없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그게 구지가 동자가 한 손가락 들었을 때 손가락 잘라버린 이유야. 여기에 뜻이 없다고. 이거라고 이거. 네? 손가락 유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저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야.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냐 이거야. 지금 우리 시각적 경험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동일한 청각적 경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저 소리는 똑같아. 우리가 이건 보이는 거 저건 들리는 거랑 분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느낌을 잘 탐구해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이란 느낌이고 여기란 느낌이고 나이 먹지 않은 나란 느낌이고 현재란 느낌이에요. 존재한다는 느낌이고 살아있다는 느낌이고 깨어있다는 느낌이고 알고 있다는 느낌이야.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 맹탕인 그냥 순수한 존재. 그러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특별한 생각의 모양이나 그런 게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머금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허공 같은 성품이라고 하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적으로 있다 없다라는 현상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 그러니까 진공묘연이 있다. 그러니까 모순어법을 쓰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 있는데 없어. 없는데 있어. 예? 아는데 몰라. 모르는데 알아. 이런 식으로밖에 말 못해요. 그 말은 어디에도 머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게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중도의 경험이라. 이게 저는 중도의 경험을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중립, 뉴트럴이다. 뉴트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오토바이 소리 지나갔어요. 우리는 저 소리의 강렬한 어떤 것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뭡니까? 저게 증명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듣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준단 말이에요. 듣고 있다는 걸. 음악 소리든 저 귀에 거슬리는 소리든 듣고, 그러니까 경계를 쫓으면 차별에만 떨어지는데 그 경계가 드러나고 있는 이 평등한 이 자리에 보면 저게 아무 차별이 없어요. 여기서 확장되는 게 뭐냐면 그럼 감정은 어떠냐 이거야. 생각은 어떠냐.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중립적이고 이 텅 비고 순수한 이 자리를 놓치게 되면 감정의 차별 경계 모양에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만 중요시하는데 그게 사라지면 그래서 냉담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립적이니까.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자리라고 하는 거야. 제1의제. 제일 첫 번째 자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한 생각 딱 일으키려면 뭔가 하려고 하면 먼저 그냥 그저 있는 이게 있어야 돼. 그저 있는 이거. 그저 있는 이거에서 마음이 출렁하고 일어난다고. 물이 있으니까 물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결이 일어나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바람이 일어나?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 된다고.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분별이 일어나고 순수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인연따라 탁 그래서 본체는 공적한데 이 그 묘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고 온갖 모양, 온갖 소리, 온갖 느낌, 온갖 아르마리로 이게 묘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봐요. 물결이 아무리 일어나고 뭐 수증기가 피어나고 물거품이 일어나고 뭐 파도가 뭐 쳐도 전부 물이잖아. 물밖에 없잖아, 결국. 물이라는 본체 입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파도가 치건 수증기로 뭐 기화를 하건 물거품이 뭐 뽀글뽀글 일어나건 뭐 소용돌이가 일어나건 물이라는 측면, 물이 젖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성질이 나건 우울감에 빠지건 뭐 놀라건 자빠지건 간에 이 청정한 우리의 이 본성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망각해버린다고요. 돈은 망각한다고요. 돈은 망실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안심이에요. 얻을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단 말은 얻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도 없다. 항상 이거밖에 없다. 아유 입 아파. 그러니까 입 열면 다 틀렸고 입만 열면 상신실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감각에 대한 여러분의 잘못된 해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공부를 흔든다고. 그러니까 마음만 쉬면 된다. 마음만 쉬면 된다. 왜냐면 어떤 인간도 이 이상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완성된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이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게 완전하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미 완전해 있으니까. 왜냐면 여러분은 완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싫어, 좋아, 아무리 해봤자 이거는 그냥 이 중립적인 이 존재의 느낌은 그냥 있어요. 중립적인 이 존재, 지금 여기 있다는 이거는 그냥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이게 지도문화 유형 간택이에요. 이건 내가 간택하거나 할 수 있는, 내가 능동적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환영이 뛰놀라면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나와 세계라는 환영은 오늘 아침에 확 펼쳐졌다가 확 사라져요. 근데 봐요. 우리는 그 펼쳐짐을 목격하기도 하지만 그 사라짐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목격한 무엇이라는 그게 생각입니다.
그게 미세한 분별이에요. 거기에 잘못 떨어진다고. 목격하는 그게 뭐냐면 이원적인 관점을 이 비이원적 관점에다 대입해버린 거야. 왜? 이 비이원을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줄 아는 놈. 잠들면 잠든 줄 아는 놈. 그 놈이 있겠거니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것이 있겠거니. 끝없이 그런 것에 대한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없는데 있다고. 있는데 없다고. 어떤 것도 잡지 못해요. 제 지난 수십 년간의 공부가 뭐였냐면 이 사이에서 뭐야 그러면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걸 잡으려고 어떤 걸 정확한 정답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 근데 그게 뭡니까? 전부 내가 따로 있다는 망념이 만드는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어찌해야 되고 내가 어찌해야 되고 옳고 그르고 다 그 전부 일체가 망상이라. 전부 망상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진짜 조금도 노력할 필요 없이 본래 완성되는 이것을 말로 설명하는 폐해예요. 말로 설명하려니까 말만 많아지고 더 헷갈린다. 그냥 그래서 체험만 하면 된다. 이거 맛봐라. 맛보면 된다. 맛보면 이거는 이렇게 말 못해도 자기가 알아요. 분명하게. 스스로한테 분명한 거야. 이걸 말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언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체험해보면 그때부터 알아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감, 체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 분별은 두 번째 치고 자기 분별에 속을 거라고. 저 봐요. 저 현실감. 저 시끄러운 소리가 지나가면 분명히 저기 어딘가 있을 것, 소리란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소리 잡아봐요. 잡아보라고. 잡을 수 있는지. 이거 바보들 노름 같죠? 여러분 지금 신체 감각, 저는 지금 막 양쪽 겨드랑이가 뜨끈뜨끈 땀이 이제 솔솔 나기 시작해. 열받아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목소리 크게 하니까 목도 아프고. 근데 봐요. 목의 통증과 겨드랑이의 축축한 느낌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지난 시간인가 마음의 손을 만들어 보라고 했죠.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전부 그런 식으로 알아요. 어떤 대상을 아는 게 의식을 통해서 알잖아요. 주의를 기울여서 알잖아요.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뚜렷한 신체 감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넓적다리뼈 제법 굵을걸요? 무슨 저 한우 뭐 곰탕에 쓰이는 그 굵은 뼈 조각 정도는 될걸?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 딱딱한 어떤 뼈의 느낌이란 걸 가지고 어떤 물질적 실체를 상정하는데 딱딱한 느낌은 전혀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다는 감각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느껴보세요. 예? 말랑말랑하다는 감각이나 딱딱하다는 감각이나 감각의 모양을 하면 뼈는 딱딱해, 엉덩이 살은 말랑말랑 부드러워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요. 근데 그 두 느낌을 의식의 손으로 잡아봐요. 딱딱함을 잡아보고 말랑말랑함을 잡아봐요. 텅 비지 않았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 이게 의식의 본질이라. 모든 것은 텅 비었다. 예. 아닌데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데 이게 감각에서 온 거예요. 봐요. 그러면 여기에 두꺼운 종이의 딱딱함, 거칠고 보드라움이라는 느낌, 제가 언어적으로 분별한 겁니다. 만져보면 이런 말 필요 없이 알죠? 근데 그거 뭐예요? 그게 감각이잖아. 우리는 그 감각에 가로막힌다고. 근데 그 감각을 또 감각해보라고. 감각의 본질을. 우리는 이렇게 여기 뭐 종이컵 분별해서 이거 종이컵 뭐가 있어. 무게가 한 100g쯤 돼. 하지만 100g의 무게를 한번 진짜 100g의 무게감을 저울에 달면 이 물건을 저울에 다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의 무게 감각을 저울에 달아보라고. 무게가 나가는지. 이 말 어렵죠? 요지는 뭐예요? 아무 실체 없다는 거. 일체유의법, 여몽한펑, 여러영역, 응정여시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있다 없다 하는 분별이 뭐냐면 생각과 감각이 분별하지 않고서는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고 전부 뭡니까? 재료는 생각과 감각,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라 생각과 느낌.
분별해서 생각과 느낌인데 이걸 촥 정리하면 뭐냐면 이 투명한 의식이라고. 투명한 의식. 이거라고 하는 이거라고. 이것이 인연 따라 척하면 촉감으로, 척하면 저 소리로, 이 모양으로, 빛깔로, 느낌으로, 아르마리로 이게 스스로를 변형시키고 이럴 뿐이지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항상 그래서 중립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중립의 상태. 네. 마음 공부란 건 결국 이걸 밝혀내자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물거품과 수증기와 안개와 파도가 폭포가 전부 물 하나임을 깨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모양 변화에 현상의 변화에 속지 않고 현상의 본질을 깨뜨리면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의식한다는 게 뭡니까? 뭐가 의식하죠? 저 소리 듣고 있는 게 의식하고 있잖아. 그래서 저 소리나 의식되는 몸이나 똑같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다 이것들 대상이다. 근데 그놈의 대상이라는 게 실체가 아니다. 결국 의식이 없다면 의식이란 빛에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이것도 빛이다는 거예요. 결국 의식밖에, 그게 마음밖에 없다는 불교예요. 그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결국 모든 건 의식에 의해서 의식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의식밖에 없다. 의식하는 자도 의식되는 것도 결국 의식의 소산이다. 가장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장 훌륭한 비유가 뭐냐? 꿈의 비유예요. 꿈속의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나 그 주체에서 경험되는 꿈속의 세계나 꿈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매한가지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이 인생의 주인공 나 보세요. 이게 끊임없이 의식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잠만 들면 사라진다는 사실. 딴 데 주의가 팔리면 이걸 잠깐 까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대상에 불과하다는 엄밀한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의식이 없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단 1초라도 의식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예, 저 있어요. 전신마취해서 수술실 갔을 때 의식이 없었어요. 그거 당신 경험 맞아요? 예. 그러면 그걸 뭘로 의식했습니까? 의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당신의 경험이라면. 나는 잠시 사라진 것 같았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무엇이 알았어? 내가 없었다는 걸. 그건 늘 있다고. 우리 의식은 그래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가 꿈꿔보면 한 생애를 살았는데 잠깐 하룻밤의 꿈이었다. 시간이란 건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이 없으면 시간이란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란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애인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일각이 여삼추요. 예? 지금 신나게 노는 사람한테는 1시간도 순간적으로 휙 지나가지. 시간이라고 하는 고무줄 눌리듯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환영이고 꿈이고 아무 실체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 감각과 생각에 속아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 빠져 있는 거라. 이걸 극복해내자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걸 인정하는 것은 현상의 학문이고 세속의 학문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도 좋고 화학도 좋고 생물도 좋고는 일단 이 분별의 세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세속의 진리는 그래서 끝이 없어요. 과학적 진리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새로운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분별은 끝이 없어. 근데 이 출세간의 이 절대 진리에는 아무런 이론이 없어요. 이 절대 진리에는 이론이란 게 있을 수 없어. 진리는 진리밖에 없어.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해. 다른 대상, 어떤 이론이나 법칙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쉬운 소리를 되게 어렵게 말하느라 제 목도 아프고, 자기 감각, 지금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봐요. 소리 들리죠? 보이죠? 느껴지죠? 생각 자동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어쩔 바를 모르는 거야. 그 경계에서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허둥대고. 근데 그 모든 경계가 일어나는 아까 6개의 층이 6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겹쳐져서 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창조돼봤자 그러니까 한 시각에서 뚫든 청각에서 뚫든 촉각에서 뚫든 뭐 생각에서 뚫든 한 층만 뚫어내면 모든 층이 똑같아요. 왜? 보는 자리 따로 있고 듣는 자리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보는 자리에서 들어요. 듣는 자리에서 냄새 맡고 냄새 맡는 자리에서 맛보고 맛보는 자리에서 느껴요. 부딪히면 이 자리라고. 현장이라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과거요, 미래는 여기서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층에서 뚫어내면 다 뚫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들도 소리 끝에 깨닫는다. 뭐 지각, 복숭아꽃 보고 깨닫는다. 목욕탕에 발 집어넣다가 촉각을 통해서 깨닫는다. 얻어맞고 깨닫는다. 한 생각 일으켰다가 깨닫는다는 게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그러면 이 자리를, 이 모양 없는 걸 이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모양만 보던 습관 때문에 처음엔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우리 매지가이 처음 봤을 때처럼, 자기도 모르게 눈에 힘 풀었을 때 얼핏 보였다가, 다시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면 또 안 보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늘 보이게 되듯이 이걸 처음에는 이게 어느 순간은 강하게 자각됐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다가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되면 그게 뭐냐면 그 경계, 이제 알겠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걸 확 뒤집어 엎는다고. 안다, 모른다가 전체가 드러나는 이거라. 그러면 분리감 속에 있어도 이대로고 합일감 속에 있어도 이대로라. 그럼 분리감이나 합일감과 감각의 변화인지 안 속는다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를 자기가 법이라고 상정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분별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상태가 그래요. 심지어는 자나깨나. 그래서 오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똑같아. 이건 달라질 수가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왜 헷갈렸냐면 처음에 어떤 걸 법이라고 상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전부 아닌 게 돼. 이게 유지 안 돼요. 재행무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경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없어요. 수행자들이 아무리 24시간 풀뿌리만 캐먹고 난행고행하면서 화두 죽자자자 붙잡고 알아차림 죽자사자 한다고 해서 안 놓쳐질 리가 없어요. 생리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게 착각으로 그걸 뒤집는 거라고. 그걸 뒤집는 거. 우리 진정한 의식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의식은 그러니까 주의력 같은 거. 우리가 이 절대적인 의식이란 건 우리 통제 바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이 잠잔 걸 경험한 건 여러분의 이 상대적인 분별의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왜? 분별의식은 잠속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분별의식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라. 자기를 이제까지 이 생각 놓치면 어떻게 되면 치매 걸리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기억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그걸 잘하고 여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하게 되면 기억력이 싹싹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 분별이 잘 안 돼. 왜냐면 분별할 필요가 없는 여기에 점점 가라앉는 거야. 가라앉는 거.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걸 자꾸 그러니까 노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정말 이걸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걸 억지로 말을 해야 되니. 지금 모든 말이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분법적인 사고 그 패러다임이 부서지지 않는 한 왜곡되게 들린다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을 거라고 어떤 것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 오해가 나도 모르게. 왜냐면 무의식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게 허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렵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말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무의식도 안 바뀌어요. 근데 노력한다고 무의식이 바뀐다는 보장도 없어. 미치겠네. 노력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진인사 대천명이야. 지성이면 감천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 안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한다 안 한다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다 돼 있어. 내가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다 돼 있는데 근데 다 돼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어떻게 안 해도 둘 다 안 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근데 이건 어떻게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걸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예? 지금 저 풀벌레 소리 들리시죠? 예. 저게 요즘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는데 맨날 똑같은 길을 왕복할 거 아닙니까? 나뭇잎 색깔이 벌써 달라지고 있대요. 벌써 성질 급한 낙엽들은 벌써 붉게 물들어서 땅바닥을 뒹굴고 있어요. 저 풀벌레 소리가 낭만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방일하지 말라. 옛사람들은 해가 지면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울었다고 뭐 그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보냈구나.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울었다는데 나는 무슨 사람이건데 오늘 하루도 한가하게 보내놓고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 자기의 생멸을 의식할 수 있는 이 인간만이 겪는 이 고통.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뭐한들 뭡니까? 그 모든 게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걸 뻔히 아는 인간.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생사대사라 했어요. 일대사 인연이다. 이 큰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 다른 때를 언제 기다릴 거냐 하는 거예요. 다른 때를.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갈 텐데. 얼마나 이것을 반복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또 한 생애를 보낼 거냐. 그래서 근데 분명히 자기 경험 속에 있다. 진리가 있다면 딴 데 있으면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나로서 내 안에 나로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잡아놓은 항아리 속의 자라가 어딜 도망가겠느냐. 제가 옛날 무슨 어록에서 그 소리 듣고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네. 항아리 속에 있는 자라가 어딜 도망가겠느냐. 손만 집어넣으면 꽉 깨문다. 도망가지 않는다 이거. 근데도 스스로 불분명하다니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애를 써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묘오처가 있어야 됩니다. 묘하게 깨달은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돼요. 온갖 소리, 온갖 책에서 읽은 거, 남들 공부 그 비교하는 마음, 그 시비심이 분별 시비심이 쉬어지지 않으면 자기 보배를 자기 손으로 버리고 엉뚱한 거 쫓아나갑니다. 자기 진주를 잃어버리고 썩은 고기 눈가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동산 양계 선사 의오도성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와는 점점 멀어진다. 다른 사람 말을 따라가지 마라. 말에 속지 마라. 결국 벽암록 이게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게 문자선이에요.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속이는 거. 벽암록 백직 대가 이걸 불사질러 버린 이유가 있다니까. 원호가 이렇게 온갖 이 말을 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이 평창에 나와 있는 예나 전거를 보면 이 사람이 평생의 자기 공부를 기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문자를 만들어낸 이유가 이 문자 없는 소식을 전하기 위한 아이러니라니까요. 이게. 그러지 못하고 이 문자에 원어의 문자에 속으면 원어도 마구니로 만들고 자기도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벽암록에 뭔 특별한 뜻이 있는가 보다.
제가 볼 땐 10중 8구 공안집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법 무다자입니다. 불법에는 여러 가지가 없어요. 둘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디 둘 셋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저작거리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온갖 번뇌 속에서 공부한다고 자기를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봐요. 자기를 버리고 누굴 쫓아갈 거예요? 저 절에 계신 큰 스님이 나 대신 공부해 준답니까? 아니, 나 대신 공부해 주고 뭐 이런 건 떠나서 새끼 내 입에 들어갈 밥이라도 대신 해 준답니까?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미룰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이 꽉 막혀야지 뭡니까? 없던 용기도 생겨나는 거예요. 테러를 막아버려야 돼. 도망갈 길이 없어야 돼요. 언제까지 희론이나 떠들면서 세월을 보낼 겁니까? 진실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을 잡아야 된다. 진실을. 진정으로 깨쳐야 됩니다. 진정으로. 다시는 의심할 수 없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게 자기 미혹,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이 미혹, 그 헛개비, 부질없는 도깨비 장난을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묘한 공부, 원각의 묘심이라고 했습니다. 원만히 깨달아 있는데 묘한 마음이다. 원만히 깨달아 있는 묘한 마음이다. 묘하기 때문에 잘 속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애를 써서 공부하다 보면 문득 자기 속임수에서 자기가 탁 풀려날 거예요. 진짜 가가대소할 겁니다. 다시는 속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감각에 속지 않는 그런 눈을 얻어야 됩니다. 진짜 깨달아야 돼. 진짜 깨달아야 돼. 가슴 속에 한 물건도 걸리지 않는 통연 명백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훤히 밝아진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확철대오했다 하는 것처럼 확철하게 깨쳐야 돼요. 확철이라는 게 뭐냐면 사방 벽이 탁 터져버렸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걸림없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경계로서 스스로 자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증자오라. 남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확실하다고 자기한테. 그걸로 자기 번뇌를 자기가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고 그렇게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첫째, 자기 병 치유가 되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병도 치유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공부는 바른 공부예요. 근데 자기 치유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병도 못 고쳐준다. 그럼 뭐예요 그거? 뭐 하려고 공부했어요? 속은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공부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라는 물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이렇게 엉뚱한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겼던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 뭐가 자기겠느냐 이거예요. 대상이 아니라면 그때 탁 소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자명해야 돼요. 대상이 아니란 게 뭐지? 우리는 대상만 경험해 왔던 게 이때까지. 분별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경계, 몸이라는 감각에 가로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난 줄 알았지. 이걸 뚫고 못 지나갔잖아. 그게 사방이 탁 터져야 된다. 수신결에서도 뭡니까? 가죽부대에서 빨리 벗어나라 했다면 가죽부대에서 이 피부 경계선 바깥으로 뛰쳐나와라 하는 거예요. 허공이 자기 몸인 줄 빨리 깨치라는 거예요. 허공이 자기. 이거 생각으로 깨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깨달음, 진짜 각성에 대한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못 믿어요. 중생들은. 항상 이게 감각의 지각과 인식의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만 알려고 한다. 이걸 탁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지성이면, 지극하면
그게 다랍니다. 공부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공부 막 애써 공부할 때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야. 이게 분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지만 공부에 막 애를 쓸 때, 그러니까 그게 의식적인 노력을 뛰어넘었던 증거로 공부 경계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꿈을 꾼다고. 공부하는 꿈을 꿔요. 꿈속에서. 그게 뭐냐, 무의식이, 이 의식적인 노력이 의식을 투과하면 이게 무의식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무의식에 우리가 그냥 그 저장되었던 것들이 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꿈이에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근데 무의식의 필터를 거치면서 왜곡돼서 이제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뭐냐면 공부와 관련된 장소나 공부와 관련된 인물의 형상으로 꿈속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처음 공부했을 때 다 그 관계를 겪습니다. 꿈속에서 깨달음도 경험하고 그래요. 저도 어떤 분하고 대담하다고, 저 사람도 그랬네. 꿈속에서 자기가 깨닫는다니까. 저도 그랬고. 꿈속에서 강렬한 체험도 하고 막 하면서 뭐 그래. 근데 깨보면 애나 꿈이야.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정도로 애를 쓰고 있구나. 그 마음이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게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좌절이 와요. 좌절이. 큰 좌절이 와요. 살아서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좌절이 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아. 아니, 차라리 죽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좌절이 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계를 겪고 있는 사람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기독교 그 신학에서도 뭐냐면 신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라고 했어요. 아득한 절망감. 그게 뭐냐면 이 도의 새벽, 이 진리의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큰 어둠이라. 영혼의 짙은 어두운 밤을 겪는다는 거예요. 은산철벽에 캄캄한, 진짜 숨도 쉴 사방의 벽이 조여오는 것 같이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고 마치 넋 빠진 사람, 죽은 사람처럼 됐다가 한 경계에 탁 이게 살아난다. 이게 모두 이런 경계를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생각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쑥 하고 들어와요. 어렵지 않게 들어와. 그러니까 그 육조 해능이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확 해가지고 깝깝하게 해서 탁 터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쑥 하고 들어온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바이런 케이트나 에카르 톨레 같은 서구 영성가들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큰 역경에 있다가 문득 깨어나잖아요. 다 그런 식이에요. 일부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업이 두껍지 않은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선업을 잘 닦은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 끝에 자연스럽게, 아니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인연만 닿으면. 근데 이제 막 생각이 많고 분별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막 추구하고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 거의 죽을 지경 다 돼서야 이제 이렇게 한번 소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 봤자예요. 다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계를 한번 자기가 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한번 눈은 뜨긴 떠야 돼. 아, 이거구나라는 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다니까. 거기서부터 10년, 20년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습기가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단박에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런 일 없어요. 서서히 떨어져 나갑니다. 무아를 증득했다느니 무아가 어떻다느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수십 년 걸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이 공부길을 갈 수밖에 없고 끝까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한 10수년? 그 정도만 버텨내면 공부가 퇴전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10년 안짝 안에 다시, 대부분은 이 공부 못해요. 10명 하면 7, 8명은 이 공부 못하는 게 정상이야. 한두 명 해낼까 말까요. 한두 명 해낼까 말까. 그 정도로 자기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요. 자기 의심이라고 하는 장애물. 자, 오늘 이제 벽암록,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5칙의 송과 평창을
그냥 뭉뚱그려서 할게요. 이게 일주일에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까먹었을까봐 이 오칙이 이제 설봉 속립이라고 해서 설봉의 좁쌀이라고 하는데 설봉 의존선사예요. 설봉이 아주 어렵게 독 깨친 사람이거든요. 아주 어렵게 돌을 깨친 사람이라 그래서 더 안목이 뚜렷한 사람인데 지난 시간에 본칙 평창에서 오산진에서 암두라는 사형의 말 끝에 이 사람이 돌을 깨치는 투자를 3번 찾아가고 동산을 9번 올라갔는데 그렇게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깨칠 때는 뭐냐? 자기를 깨친 거예요. 그때 암두라는 사형이 힌트를 준 거지. 응? 덕산한테 한 대 탁 맞고 통빛이 쑥 빠지는 체험을 했으니까 그걸 꺾어준 거라. 그런 특이한 체험 아니라고. 모름지기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땅과 하늘을 다 덮어야 된다. 자기라고 하는 경계가 전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통빛이 쑥 빠지거나 무슨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일시적인 합일감이나 일시적인 명확함 그런 게 도가 아니다. 그래서 설봉이 이게 안목이 뚜렷하고 설봉과 설봉의 제자가 현사예요. 요 설봉문 중에서 운문과 법안이라고 하는 이 큰 종파가 또 출현. 그러니까 안목이 발달하는 거예요, 설봉이. 그 설봉이 뭐냐? 어느 날 대중들 앞에서 온 대지를 끌어모아 뽑으니까 크기가 좁쌀할 만한데 그대들 면전에 탁 던져놨는데 그대들 칠통같이 이걸 보지 못하는구나. 이게 본칙이에요. 온 우주를 끌어다가 좁쌀만큼 만들어서 그대들 눈앞에 던졌다. 근데 그대들이 보지 못한다.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두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운문종에 그러니까 설봉 밑에서 운문이 나왔고 운문 밑에서 설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하겠지. 근데 개송이 이게 웃겨요. 우두몰에 마두회다 그랬어요. 이게 4줄로 돼 있는데 굵은 글자 우두몰 마두회가 1구 조계경리 절진애 2구 그 다음에 타고 간내 군불견 3구 백화춘지 위수계 이게 4구입니다. 4구절로 된 개송인데 1구가 웃겨요. 많은 큰 선사들이 이 1구를 칭송했는데 전 솔직히 이거 칭송하는 사람들 좀 의심스러워. 우두몰 마두회 이게 뭐냐면 혹시 절에 가서 화엄신중단 탱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깃발 이렇게 달린 투구 쓰고 칼 들고 있는 사람 중앙에 있고 그게 뭐죠? 화엄신중인가 있고 거기에 보면 막 여러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말대가리 모양으로 된 그 말대가리 소대가리인데 얼굴은 말대가리 소대가리인데 몸은 사람 갑옷 입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지옥의 옥졸들이라. 그래서 여기 우두 마두가 그 지옥의 옥졸들이에요. 지옥의 옥졸. 화엄 신중단 주말에 절에 가셔서 범어사에 가도 있을 거예요. 웬만한 절, 그 명부전이나 지장전 같은 데 가보면 신중단 있어요. 보통 작은 절에는 그냥 대웅전 안에 한쪽 벽에다 신중단 해놓으면 거기 보면 말대가리, 소대가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기억날 거예요. 자, 우두몰, 말머리가 사라지니, 아니, 소머리가 사라지니 말머리가 돌아온다. 제가 차걸할게요. 사람 속이지 마. 소머리가 사라지니 말머리가 돌아온다. 이게 전통적으로 설봉이 온 대지를 끌어모으니까 좁쌀 크기만 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두가 차거했대. 온 대지를 끌어모으니까 좁쌀 크기만 하다에 대해서 설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머리가 사라지니까 말머리가 돌아왔구나.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말 쫓아가면 절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머리만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어낸다고. 벽암록 해설서가 다 그래요. 다 지어낸 소리야. 그게 아닙니다. 이건 원래 설파. 우리 동네는 다 까발리는 동네이기 때문에 까발려도 모르니까 뭐 까발려. 네. 뭐냐면 봐요. 마삼근은 예를 들게요. 마삼근. 마가 세근이다. 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마삼근. 마삼근. 이걸 국어 시간에 저 자음 모음 배웠죠. 이걸 쪼개봐요. 아, 스,
아, 그걸 더 쪼개고 더 쪼개고 더 쪼개고 하면은 그 봐요. 뜻은 안 쫓아가면 소리가 있죠. 소리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가면 소리마저 사라져요. 그럼 거기 그 자리 아까 저 소리 우리 차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온우주를 끌어모으니까 크기가 좁쌀만하다. 나 소머리가 사라지니 말머리가 나타난다.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5, 6, 7 가불명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 옛 선사들이 다 누설은 했지만 자 그래서 우두모리여 그랬어요. 거기에 착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섬전상사다.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 같구나 그랬어요. 근데 차과료야. 벌써 어긋났다. 지나쳐버렸다. 차과라는 건 빗나갔다. 지나쳐갔다 이 말이거든요.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 같은데 지나쳐버렸다. 왜냐하면 봐요. 벌써 그때 주둥이를 한 대 딱 때려야 돼. 입을 동그랗게 마는 순간 때려버려야 돼. 벌써 번갯불 벌써 지나갔다.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번갯불 번쩍하는 거하고 부싯돌 번갯불 번쩍하는 것과 부싯돌 번쩍하는 것도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이 뻘리기 전 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두몰 하면은 야 번갯불 같구나 그래 놓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두몰에 뭔 뜻이 있는가 하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우두몰 우하기 전부터 이 번갯불 번쩍하기 전부터 그 허공 소식인데 그러니까 마두에 여격석하다. 마치 부싯돌을 부딪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섬정광 격석화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늦었다는 거예요. 우두몰 마두회. 뜻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계격리의 절지내다. 조계의 거울. 조계의 거울은 조계가 육조고 육제가 이 선법을 상징하니까 조계의 거울. 여기에는 절지내 티끌과 먼지가 끊어졌다. 이 티끌과 먼지가 뭡니까? 이 아르말의 분별이에요. 분별이 딱 끊어졌다. 그러니까 우두몰 마두회 이게 뜻없는 맞대가리 없는 말을 딱 마른 똥막대기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설봉에 온 대지를 끌어모으니까 좁쌀알 크기만 하다. 저게 뭔 소린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뜻없는 말, 맛없는 말로 탁 분별을 가로막는 거라. 그래서 이런 걸 칭찬하는 거래요. 옛 선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로 알고 저게 왜 저게 대단한 말이지? 아무 뜻이 없는 말을 갖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나아갈 수 없게 생각을 가로막아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계 격리에는 절 지내다. 이 마음 거울 이 자리에는 티끌과 먼지가 끊어졌다 해놓고 원호의 착오가 뭡니까? 타파 격례 여의 상견이다. 거울을 깨부시고 와야지 그대와 더불어 만난다. 그대와 거울을 거울마저 깨져야지 만난다 이건. 그럼 뭐냐? 거울에 티끌 먼지가 끊어졌다니까. 그 거울이랑 뭐가 또 하나 있어. 그 거울마저 깨져야 돼. 그래서 수시 타파 시득이다. 모름지기 깨트려야만 옳다 이 말이야. 그거 한 물건도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원호가 지독한 사람이지. 제가 원호 엄청 좋아해요. 원호 심여 읽다가 그 구절에 꽂혔어. 밥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 이게 선법이다.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 뺏는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타파해야 된다. 그 거울마저도 깨부셔라. 타고 간래 군불견. 북을 치고 살펴봐도 그대는 보지 못하니. 근데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자파 이 안정이라고 했어요. 요 자자는 찌를 자자거든요. 파자는 별 뜻이 없어요. 우리가 첩파, 뭐 착파 할 때 강세 접사 정도예요. 그대 눈동자를 찌른다. 봐요. 지금 설두는 북을 치고 살펴보게 해도 그대가 보지 못해. 이 돈은 모양이 없으니까 보지 못해. 이거는 모양을 쫓는 사람 보지 못해. 근데 원어는 뭡니까? 반대 입장에서 본 거야. 야, 이게 네 눈동자를 찌르고 있는데 이거예요. 설두는 뭐냐면 이 어리석은 칠통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이거야. 북치는 거기에 다 드러났는데 북을 치고 살펴보게 해도 그대는 보지 못한다니까 원어는 그걸 딱 반전해서 야, 그대 눈동자를 찌르고 있네 이 소리야. 지금 눈동자 찌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경이호다. 경솔하게
쉽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소홀히 여기니까 사람들이. 설마 이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요. 생각 입장에서 이거 뭐? 이거라고?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날 구제해줘? 봐요. 이 사람은 아직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잘 봐요. 이게 독자적으로 있는지. 그러니까 봐요. 저 소리하고 듣고 있는 것에 경계선이 있는지, 보고 있는 거하고 보이는 대상과 보고 있는데 경계선이 있는지, 느끼는 거하고 느낌과 테두리가 있는지, 생각이 일어나는 이 공간하고 생각의 대상하고 테두리가 있는지, 전부 우리가 그 허망한 분별에 속은 거예요. 봐요. 지금 세계와 나 사이에 테두리가 있는지. 우리는 이거 있지 않냐? 아니에요. 실제로 테두리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몸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암흑 공간 속에 몸이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그 몸이라는 느낌과 암흑 공간에 테두리가 있는지. 몸의 신체 감각은 테두리가 없어요. 모호하다고. 경계가 없어. 그때 그 감각을 한번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체 감각 잡아보라고. 거기에 알맹이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잘 살펴봐요. 칠통 유 십마 난 견처. 아이고 이거 안 보네. 칠통아 이 말이에요. 이 밥통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이 밥통아 이 말이에요. 무슨 보기 어려운 곳이 있느냐? 뭐가 보기 어렵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떤 것으로 찾으려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설두가 타고간내 군불견이라고 한 것도 말이 되지만 북을 쳐서 살펴보게 해도 그대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왜냐면 모양을 보는 눈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고 있다는 이거 말하는 거니까 원어 입장에서는 이게 눈을 찌르고 있네. 보고 있음이 있잖아. 이거 속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눈이라고 분별한 거지. 우린 거꾸로 생각. 눈이 있으니까 본다가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이게 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좋아. 뭐 보기 어려운 게 어딨냐 이거요. 보기 어려운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화춘지 위계수. 온갖 꽃이 봄이 되어서 온갖 꽃이 봄이 되니 누굴 위해 피는고 그랬어요. 온갖 꽃이 봄이 되니 누굴 위해 피는고. 법불상료다 그랬어요. 요자는 용납하다, 용서하다 할 때 요자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란 건 뭐냐면 법은 둘이 없다 소리야.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장 낭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피가 낭자하다 할 때 그 낭자입니다. 확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확 퍼져 있다 할 때 낭자예요. 한바탕 낭자하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겉으로 보면 온갖 꽃은 봄이 되니 누굴 위해 피는고 꽃이 막 온갖 꽃이 피어서 낭자하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봐라. 이 법 아닌 게 어딨냐. 이 일장으로 이 한바탕 이게 낭자하고 이게 이렇게 낭자한데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갈등굴리에 출두래라. 갈등굴 속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갈등굴 속에서 빠져나와라. 백화춘지 위수계 하니까 누굴 위해 피는 거니까 그 말 따라가서 누굴 위해 피지? 나를 위해 피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백화춘지 위수계 이거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빨리 갈등굴에서 빠져나오고 법은 서로를 용납하지 않아. 둘이 없다. 백화춘지 위수계. 뜻을 쫓아가면 온갖 것은 봄이 되니 누굴 위해 피는고 하면서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남냐 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다 드러내 보여줬는데도 다 드러내 있는 거고 사람들이 다 맛보고 있는데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니 참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지. 자, 평창 보겠습니다. 설두 자연 견타고인. 설두는 자연이 저절로 저 옛사람을 설봉을 말합니다. 타고인이라는 설봉을 보았으니 지속어 타 명맥상 일차 이걸
답이라고도 읽는데 옆에 칼도가 서 있는 우리 답할 답자 옆에 칼도에서 음이 답이라고도 읽는데 제가 옥편 찾아보니까 이게 찌를 차라고 돼 있더라고요. 찌를 차. 자, 설두는 자연스레 저절로 설봉을 알아서 설봉을 보아서 다만 그의 명맥 목숨 위에 그의 그 본문자리 그의 그의 명맥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 설봉이 한 말 있잖아요. 온 대지를 끌어모으니까 좁쌀알 크기만 하다. 그게 그 자신의 목숨, 자기의 공부, 자기의 살림살이를 다 끄집어낸 거니까 그 명맥 위에 한 번 찌르는 것만 소비했다. 소할 때는 이게 소화하다, 소비하다 할 때 그 소자예요. 소거 타 명맥상 일자. 한 번 찌름만 소비했다는 건 뭐냐면 그 한 번 찌른 게 뭐냐면 우두몰 마두예요. 그러니까 설봉의 그 일구에 대해서 그 설두는 우두몰 마두해라고 한 번 찔렀다 이거예요. 그래 찔러서 여타 그를 위해 송출 송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우두몰 마두해라 했다. 차도 설계신마 자 말해보라. 무엇을 말한 것인가? 우두몰 마두해가 뭘 말한 것인가? 이게 이제 원호가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아마 원호가 이 공안을 가지고 지도할 때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학인이 와서 이 공안을 들이밀고 자 우두몰 마두해가 뭔 뜻이냐 이런 식으로 물었을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인의 답을 이렇게 추궁을 했을 겁니다. 진짜 견체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견체에 맞는 한마디를 할 것이고 견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허둥지둥하거나 분별의 답이 나올 거야. 그러면 눈 밝은 사람은 속이지 못할 거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말해봐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벽압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면은 안심은 되죠. 뭐라고요? 안전하지. 안전하지. 그냥 탁 둘이 1m도 안 되는 자리에 코와 코를 맞대고 언젠간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 꼭 공안이 아니더라도 이 공부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일반적인 대화처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공안에 대해서 자 일러라 이런 식으로 옛날 스타일 말고 이제 실질적인 현대적인 방법으로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질 거예요. 지금은 저도 물리적인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지도하려면 학교에서도 애들을 1년 동안 이제 관리하려면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래 행동 발달 뭐 있잖아요. 뭐 품행이 방정하고 솔선수범하고 맨날 그러니까 아휴 29명을 한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아, 이거 나가면 안 돼. 퇴직하면 이거 나가야 돼. 1년 동안 지켜봐도 그의 특성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부딪히고 매일 해야지 아, 쟤는 저렇구나. 이 공부는 더 해요, 더. 그래서 대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매일 부딪혀야 돼.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보고 아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성격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 거지 보면 알잖아요. 예. 그 학교 선생하면 딱 두 부류만 딱 눈에 띄어. 제일 눈에 확실하게 띄는 건 말썽 부리는 놈. 딱 바로 눈에 띄어. 그날 첫날 가보면 딱 앉은 자세 보면 답이 나와. 아 저거. 말하는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애들이 이제 아주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두 번째로. 제일 손해보는 애들이 뭐예요? 이도저도 아닌 애들. 대다수죠, 뭐. 저희 반 29명인데, 25명은 그저 그래요. 말썽 피우는 놈 두 놈, 저 놀라운 놈 두 놈. 부모를 보고 싶은 네 명이 있어요. 도대체 부모가 어떻길래 하고, 어떤 부모가 저런, 저 아이 부모는 누구길래 저렇게 복을 받았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도하려면 남이 없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애를 쓰느라고 힘이 드는 거지. 뭐 인연이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자,
차도 알아, 설득신말. 이럴 때 이제 탁 대잡아 물어야 돼요. 도망갈 수 없는 코너에 딱 붙잡아서 묻고 허심탄회하게 자기 공부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견득 철저. 철저하게 보았다면 이 말이에요. 봄이 철저를 얻었으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았다면 조조의 끽죽하고 마치 이른 아침에 죽을 먹고 제시의 끽반상사. 제시는 우리 밥 먹을 때 공양때를 제시라고 하잖아요. 보통 11시. 그래서 제시에서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비슷하여 지시심사다. 다만 심상이다. 다만 평범할 뿐이다. 요런 거 밑줄 꺼놓으세요. 이런 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이게 깨달음의 골수를 드러나는 건 줄 몰라요. 철저하게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보았다면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공부가 철저했다면 마치 아침에는 죽 먹고 점심 때는 밥 먹는 것 같아서 다만 평범할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안 원하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침에 죽 먹고 저녁에 밥 먹는다고? 맨날 하는데? 그럼 맨날 하는 그거.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요. 좀 something 스페셜한 거. 그런 걸 원해요. 설두자비. 설두는 자비가 있어서 당두 일추 격세라 그랬어요. 당두는 뭐냐면 딱 앞에 당면에서 일추할 때 추는 망치입니다. 한 망치로 그냥 쪼개버렸다. 격세는 부셔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냐? 우두몰 마두회 이걸로 부셔버렸다. 이거 막 칭송하잖아요. 우두몰 마두회가 뭔데? 소머리 귀신 사라지고 말머리 귀신 나타나. 웬 귀신 노름이야? 절대 아니오시다. 우두몰 마두회. 저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쇠고기는 반근, 돼지고기는 8량. 그램으로 반근이 몇 그램이에요? 300g? 200g이 반근이에요? 그러니까 반근 8량이란 사자성어 아세요? 반근 8량. 반근 8량이란 게 뭐냐면 반근하고 8량은 같아요, 무게가. 근데 말이 달라. 반근 8량이라고. 그러니까 우두몰 마두에 대해서 저 같으면 소고기는 반근, 돼지고기는 200g. 네, 넘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면에서 당도에서 한 망치로 깨부셔서 일구로 절단했다. 그러니까 우두몰 마두에로 딱 끝내버렸다 이 말이야. 지시 불방 고준이다. 다만 이로써 참으로 고준하다 할 만하다 이 말이야. 고준할 뿐이다. 다만 이와 같이 참으로 고준하다. 고준함에 방해롭지 않다. 불방 고준이라고 했는데 진정 고준하다면서 지금 설두의 일구를 지금 칭송하는 겁니다. 왜? 이게 뜻이 안 들어가는 말이거든. 소머리 귀신이 사라지니 말머리 귀신이 돌아왔다. 뭔 소리야? 말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당도했더라. 여삼이거 마사도래. 경어가 들었던 화두거든요. 자, 거기에 뭔 뜻이 있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만 고준할 따름이어서 여격석화. 그러니까 부싯돌을 부딪히는 것 같고 사섬정광.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 같아서 불로복망. 칼끝을 드러내지 않고 무의주박처. 칼끝을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칼끝을 드러내지 않으니 그러니까 칼끝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 이게 뭔 말이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칼끝이 드러내지 않으니 무의주박처. 그대가 주박할 배에 대고 머물 곳이 없다. 생각 아르마리가 머물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를 뺏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분별이 달라붙을 것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차도 향 의근아 모색 등마 그랬어요. 자 말해봐라. 의근 아래에서 이거 의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아래에서 더듬어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더듬어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두몰 마두에를 뜻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의근아 모색 등마 그랬어요. 차 양구는 일시 도진료야. 차 양구 일시 도진료.
이 두 구절로서 한 번에 다 말했다. 우두몰 마두에 그 다음에 조계 격리 진해 절진해 요걸로 다 말했대요. 이 안구로 다 말한 거다. 이게 이 공안의 핵심이다. 처음엔 뜻없는 말이에요. 우두몰 마두에. 그 다음에 조개의 거울 속에는 한 티끌도 없구나. 그 우두몰 마두에 대해서 주석을 붙인 거예요. 이 두 구로 다 말한 거다. 이 조개 거울엔 티끌 먼지가 없다 하는 거예요. 티끌 먼지가 끊어졌다. 근데 그래봤자 아무리 잘한 것도 말이에요, 말. 아무리 잘 말했지만 그 말이다.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그 본분사에 비하면 이것도 때예요, 때. 진에 때를 묻힌 거라. 설두 제3구 각통 일선도 하여서 설두는 제 세 번째 구절에서 도리어 한 줄기 길을 통해서 한 줄기 길을 열어서 양로 사풍교. 양로는 간략하게 드러내었다. 조금의 풍규, 조금의 법을 살짝 드러냈다. 삼구가 뭡니까? 그거죠. 타고 간래 군불견. 북을 쳐서 살펴보아도 그대는 보지 못한다. 요걸로 살짝 이제 한 줄기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앞에는 뜻이 안 통하는 말인데 세 번째는 봐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살짝 풍규, 그 겉모습을 살짝 보여줬는데 근데 조시 낙초다. 벌써 풀에 떨어진 거다. 그렇게 뜻이 들어갈 만한 것은 벌써 낙초한 거다. 풀밭에 뒹군 거다. 제4구 직하 갱시 낙초다. 네 번째 구절도 곧장 다시 풀에 떨어진 거다. 네 번째 구절은 뭡니까? 백화춘지 위수계요. 온갖 꽃은 봄이 되니 누굴 위해 피는고. 요것도 뜻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낙초, 풀밭에 번뇌 속에 떨어진 거다. 약, 향, 언상, 생언. 만약 말 위에서 말을 일으키고 구상생구, 글구절 위에서 굴구절을 일으키고 의상생이 뜻 위에서 뜻을 일으켜서 작회한다면 아르마리, 회는 다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를 일으킨다면, 아르마리를 짓는다면 분류대누 노승. 자, 유자는 오직, 오로지 이 말이에요. 오로지 노승에게만 대는 혁대. 이렇게 두를 대자인데 여기서 누를 끼치다 이 말이에요. 대누라면 나한테만, 이 노승한테만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고부설두, 또한 그 설두도 등져버리는 것이다. 나한테만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설두도 등지는 거다. 말 위에서 말을 일으키고 구절 위에서 구절을 일으키고 생각 위에서 생각을 일으켜서 아르마리를 짓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힌트예요. 원어의 평창이 이거야. 요 개송에 뜻을 쫓아가지 말라. 그러면 아까 본칙에서도 뜻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게 모든 화두 공안에 대한 힌트예요. 뜻을 쫓아가지 마라. 말구절 따라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버스 소리가 누설했는데 벌써 제가 입을 열었으니 벌써 이것도 망쳐버렸어요.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자각해야 됩니다. 고인 구수 여차나 고인의 말이 비록 이와 같으나 이 말이에요. 고인의 말구절이 비록 이와 같으나 의불 여차다. 뜻은 이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도 참 근데 말은 이와 같은데 뜻은 이렇지 않다고? 그럼 뜻은 어떤데?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됩니다. 종부작 도리 개박인. 끝내 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의 말은 비록 이와 같았지만 뜻이 그와 같지 않았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소머리가 어쩌고 말대가리가 어쩌고 그 말은 그랬지만 뜻은 그렇지 않다고. 온 대지를 끌어모아서 좁쌀알 만하게 만들어냈지만 말구절은 그런데 뜻은 거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의구 여차나 고인 구수 여차나 의불 여차다. 뜻은 이와 같지 않으니 종부작 도리 개박인. 끝내 도리를 지어서 사람을 묶어두지 않았다. 개박하지 않았다. 도리가 있지 않다. 근데 봐요. 대부분의 무슨 일본에서 유명한 대학 나와서 벽암록 해서 썼다는 사람 보세요. 경전을 인용하고 누가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이런 구절은 이런 구절이다. 해설을 한다고. 다 죽은 소리예요. 절대로 옛날 사람들은 도리를 지어서 사람을 묶어두지 않았다고. 그런 도리에. 그걸 박차고 나갈 수 있냐 없냐 그거 보는 거예요.
말에 가로막혀서 거기서 허둥대느냐, 그 말을 걷어차고 곧장 나가느냐. 근데 우리는 언어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기묘한 말 들으면 탁 걸려요. 끈끈이 그 가시밭, 탱자나무 가시숲을 그 양털 스웨터 입고 지나가는 것 같아. 번번이 걸린다고. 번번이 상처 입고 번번이 찢긴다고. 그게 공부예요. 조개격리 절진에 조개의 거울 속에는 티끌 먼지가 끊어졌구나를 다소인 도정심변시경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마음이 곧장 거울이라고 말하는데 차이 몰겨서 야 우습구나 전혀 상관없네 이 소리에. 아 저 조개의 거울이란 건 고요한 마음 우리 본분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돌이 짓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원어차가 뭡니까? 그 거울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고요한 마음이네, 저게 우리의 진여심이네, 청정심이네는 말과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둘러붙지 않게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이게 원우의 선법이라니까. 밥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려. 살불살주한다 이거예요. 어떤 아르마리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본분사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지관작 개교도리. 오로지 지관이란 건 오로지 말이에요. 오로지 개교는 계산하고 비교해서 비교해서 그러니까 사량 분별로 도리를 지을 뿐이니 유신마료기 언제 끝날 기약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끝날 오로지 개교해서 도리를 지을 뿐이니 언제 끝날 기약이 있냐. 그런 도리의 불법이 있다면 다 망했다. 그러면 선 공부하는 사람 다 일본 대학교 가서 어록 배우고 학위받게? 그런 거 아니야. 말마디 뜻이 이게 무슨 뜻이고 저게 무슨 뜻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뜻을 박차고 나가는데 참 뜻이다 이 말이에요. 뜻이 없는 뜻이 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만약에 뜻이 있었다면 조사 저마저도 구제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다고 뜻이 없습니까? 아니지. 뜻이 없다고도 말하지 못하지. 자계시 본분설하다. 이것은 본분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설두나 이 설봉이 하는 거. 그러니까 산승불감 불이 본분. 이것은 본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산승도 감히 본분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산승도 본분을 얘기한다. 본분. 본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한테 빌리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 본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두몰 마두에 설두 분명 설료야. 설두는 분명하게 말에 맞췄다. 우두몰 마두회. 설두는 분명히 말에 맞췄다. 자시임불견. 스스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자시임불견. 소위 스스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 그러므로 소위로 설두 여차. 설두가 이와 같이 낭당송도했다. 낭당은 뭐냐면 되도 않게, 함부로, 서툴게, 어지럽게 이거예요. 낭당. 그러니까 설두도 그러니까 이거 뭐 처음엔 설두송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띄워놨다가 지금 확 깎아버리는 거라. 이렇게 어이없게 되도 않게 송의 말하기를 타고 간래 군불견. 북을 쳐 살펴보게 하여도 그대는 보지 못하니 했으니 치인 환 견마 어리석은 사람들아 도리어 보느냐 그랬어요. 여기서는 송에는 그대는 보지 못한다 했지만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도리어 보느냐 하는 게. 아 답답해. 어리석은 사람들아 도리어 보느냐. 이게 설두의 심정이 이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보고 있잖아. 이건데 북을 쳐서 살펴보게 해도 그대는 보지 못한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왜 못 보냐. 보고 있는데. 뭘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요 그러지. 보고 있는 건 뭐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보고 있다는 것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도리어 보느냐. 이거 안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갱향이도 다시 그대에게 말하기를 설두가 다시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백화춘지 위숙에
온갖 꽃이 봄이 되니 누굴 위해 피는고? 라니 가위란 건 가히 뭐라고 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활개호유. 호는 문이고 유는 창문이에요. 문과 창문을 활개란 거 활짝 열었다 이 말이에요. 가히 문과 창문을 활짝,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 할 만하다. 여의 일시 팔개 타계료야. 그대들을 위해서 일시에 8팔자, 우리 팔자 있잖아요, 팔자. 문을 활짝 열었다. 팔자로 열었다. 이렇게 닫힌 게 아니라 팍 열었다 이 말이야. 팔자로서 타계, 셀이만 열어버렸네 이 소리야. 타계라는 말이야. 셀이 열었다 이 말이야. 그대들을 위해서 다 말한 거다. 백화춘지 위수계 우두몰 마두회 똑같은 소리야. 근데 온갖 꽃, 이건 시고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쫓아간다고. 급포춘내 봄이 오매 미쳐 유곡 야간 그윽한 골짜기 깊은 골짜기와 들과 그 다음에 간자는 산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간자예요. 깊은 골짜기와 들과 산골짜기 또 내지 나아가 무인처 사람이 없는 곳에 백화가 경발한다. 온갖 꽃이 다투어 핀데 이 차도하라. 그대들은 자 말해봐라. 갱위 수계 다시 누구를 위하여 피는고? 여기서 이게 묻지 않는 질문이에요. 다시 누구를 위해 피는고? 여기서 입 열면 죽는 거야. 입 열면 무조건 맞아야 돼. 다시 누구를 위해 피는고? 진짜 사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하는 사가의 주댕이를 확 막아버려. 아니면 진짜 병력같이 하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지. 그대들은 자 말해보라. 다시 누구를 위해 피는고? 말이 길다. 이건 봐요. 말하지 않고도 지금 이게 귀의 쟁쟁. 이 침묵이 그 에카르톨레의 스틸리스 스픽스라는 그 짤막한 잠언집이 있는데 침묵이 말한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침묵이 말한다. 이게 우리 선문에서도 있어요. 성전 일구다. 목소리 이전에 한 구절이 있다. 입 열지 않고 뒤에 벽암록 몇치게 보면은 목구멍을 닫고 뭐 말을 해보라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목구멍 닫고도 말 잘한다니까. 못 알아들어서 탈이지. 들을 귀가 없지. 이 침묵이 늘 말하고 있는 거라. 기독교 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프랑스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침묵이라는 언어를 쓰신다. 이 침묵을 들어야 된다. 침묵을. 그걸 저는 듣고 있음이라고 그래요. 이 듣고 있음이 침묵이야. 말 없는 말이야. 모든 말의 근본 바탕, 모든 소리의 근원.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이라. 그 말씀은 입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벽암록에도 원호의 착어 가운데 음기탄성,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삼켰다. 그게 침묵이에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음기탄성. 이게 말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게 유마의 한 번 침묵이 우레와 같다란 말이야. 유마가 비아리성에서 불이번문에 대해서 거사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할 때 말 안 하고 침묵했거든요. 그게 우레 소리와 같았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지금도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도에 들어가게 된 입문의 계기가 그거였어요. 이래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움직여야 소리가 난다.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지금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 지금 소리가 난다. 저 버스 소리 아니에요. 이 소리가 난다고. 이 소리 없는 소리가. 이 소리 없는 소리가 온 우주를 감싼다고. 통쾌하고 시원했는데. 이게 통쾌하고 시원하게 그래서 사방이 뻥 뚫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방 허공이 우리는 저 차 소리, 귀뚜라미 소리, 제 말소리는 잘 들으시면서 이 소리 없는 소리는 듣고 있으면서 듣는 줄 몰라. 아까 말했네. 북을 쳐서 살펴보게 해도 그대들은 보지 못하네.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모르고
듣고 있으면 듣는 줄 몰라. 설마 이거 이럴 거야. 그게 꼭지가 똑 떨어져야 돼요. 이것뿐이 돼야 돼. 이것뿐. 그게 전후재단 앞뒤가 뚝 끊어지고 한 덩어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딱 돼서 다시 둘이 없는 물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안심인명처. 진짜 요사범부란 말이 있거든요. 일 마친 범부다. 일을 마친 범부다. 일을 마쳤는데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일 마친 범부다. 자기가 이 사람의 몸을, 사람의 형상을 지어서 이 세상에 온 그 임무를 해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기가 일대사를 이제 해내는 거라. 그래서 벽암록에 기묘한 엉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엉구들, 이 가시나무 하나하나 걷어가면서 서툰 길잡이가 지도 막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 꺾고 하면서 길을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네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 어디 저기 헤매고 계신지 찔려서 아따고 하면서 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온몸을 막 굴러도 가시 하나 이제 걸리지 않는다. 자신만만하게 오시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여름 물러가고 기온이 이제 고르지 못하네요. 춥고 덥고가 이제 번갈아 오는데 건강들 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부라고 애써 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에 놓고 지내서도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팔자예요. 팔자련이 생각하시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애매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귀뚜라미. 저 소리 들을 때마다 낭만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다. 시간이 다 됐다. 이 소리. 시간이 다 돼갑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